법봉만 걸치면은 네. 교무다, 법사다, 저를 이렇게 칭찬해줘서 전문시험에 큰 힘이 됐으면 했더니 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내가 좀 봐줬네. 머리 위로 총탄이 한 20분, 30분 비오도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정말로 허공에서 목탁소리 들려요. 전 교단적으로 파월 장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눈물이 오더라고요. 내가 죽을 목숨이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학 학술 토론에 와서 크게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원불교를 알게 된 것이 충격적인 일입니다. 크게. 금강경을 또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새 불교라고 했고요. 예. 어떤 분은 불교 아니라고 큰 목소리로 누가 불교 아니라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이 두 분이 아니시다. 이게 천만이에요. 마음 가운데 그 두 분이 아니라 하면은 두 분이 아니면 어떻게 증명할까, 이게 화두였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열람하신 금강경을 찾아갔더라고요. 그 표지에는 갑자, 중춘, 상환이고 금강경 개청이 되었고, 정말 그때 대종사 기운이 느껴진 것 같더라고. 실제로 손이 떨림을 느꼈어요. 감격했는데 32년 만에 봤으니까 정말 그러셨겠어요. 예.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오랫동안 원불교 사상을 연구하시며 한국전쟁 이후 맥이 끊어진 북한에 원불교 사상을 전파하시며 또한 학술 교류를 통해서 중국 교화에 탄탄한 기반을 다져오신 가산 김성택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에서는 교무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또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사님께서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 원불교와의 인연 이야기를 좀 먼저 열어주시죠. 저희 집안은 전남 영광에서 네. 살았는데 네. 막내 이모님인 온타원 이성로, 지금 중앙수양원 수도원 계시는 온타원 이성로 원로님이 먼저 도양교당에 근무하시면서 저희 집안이 모두 원불교 교도가 되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기 32년, 34년 그때 온타원님이 근무하셨는데 그때 교무님인 조일관 교무님 계셨고 또 그 앞에 조만식 교무님 계셨는데 그 조만식 교무님 생각나요. 그러니까 아마 3살 정도, 서너 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다니고 또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버텨본 환상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저희 집안, 또 외가, 또 이제 저희 그 누님네 가족, 또 동네 모두 원불교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입교를 하신 거겠네요. 입교는 그때 어머니 따라 한번 다녔고, 항산 김인철 용사께서 큰형님 되시죠? 큰형님. 원기 40년에 그때 어떻게 우연히 확인해 봤던 거 봐요. 입교됐는가. 그러니까 어느 날 오셔가지고 입교가 안 돼 있어서 입교를 했다. 연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정산 종사로부터 김성택, 성인성 보택 법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 직접 받은 법명이시네요. 살아오시면서 항사님의 영향이 참 많이 크셨을 것 같아요. 항사님은 아버지 같기도 하고 또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선지자. 그리고 어려운 때마다 고비마다 마음을 잡아주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 5월 20일 날 항산종사 문집 봉정식 해드리는데 항산종사님 이제 96년 그 5월 5일 잡고 오셨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또 항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아버님 관산 김동자 관차가 어머님 이제
관타원 이공수님이신데 네. 1호 수타원님 김정근 네. 그분 출가해서 지금 정화수동 계시고 예. 둘째 분은 이제 결혼해서 하셨는데 그 딸 둘이 출가해서 호주에 있고 장인명 장애지. 예. 그리고 이제 춘산 김춘택님 계시고 또 조카들이 현직경 네. 연흑경 또 아들 도고 있는데 네. 전부 중심은 항사님이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희 또 가족뿐만 아니고 교단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네. 어렵게 힘든 그 동지나 후진들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네. 상당히 좀 헌신과 봉사와 또 교단 일을 그 주체적으로 잘하신 네. 또 태산종선 지도를 받으셔가지고 네. 그런 그 어른이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린 시절 교당을 다니시면서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도양교당 다닐 때 제일 지금도 기억에 살아있는 것은 네. 그때 저희 작은 외가 외숙 때는 네. 신산 이권영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굉장히 교리에 해박한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법회 시간에 법의문답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교무님께 네. 법에 대한 질문하면은 교무님이 바로 답변도 하고 어떤 것은 연말에서 다음 주에 일러주겠다 이렇게 네. 해서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본 그 교리 토론을 네. 그때 기억이 나서 네. 그 법의 문답 또는 토론은 네.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 살려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납니다. 네. 예. 도양교당은 역사가 굉장히 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사님 다니셨을 때는 어린이나 학생 이런 규모가 좀 컸나요? 그때는 어린이는 있었으나 네. 어린이회가 따로 이틀 안 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냥 어머니 손잡고 가서 법회 보고 예. 집에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가사님께서 학창 시절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어떠셨나요? 중학교 때 영광 군남교당이 처음 생겼어요. 네. 그때 교무님이 지금 이 백타원 네네. 이현조 아, 예. 정화수동에 계시는 네네. 백타원 이현조 교무님이 처음 오셨는데 아, 그때 친구들 데리고 가서 학생회 조직하고 네.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학생회를 그때 이제 처음 조직하시게 된 거예요? 네. 아, 그때는 그 전에는 네네. 교당이 없어서 네. 연말 되면 바로 군남교당 밑에가 교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에는 교회 가면 떡도 주고 과자 주니까 몰려가서 떡도 과자도 먹고 그러다가 네. 원불교 생기게 되니까 네. 친구들과 같이 네. 이제 먹는 것도 좋지만은 네. 이제 다양하게 좋은 것을 배우는 네. 원불교 가자 해서 그 위로 올라가서 네. 언덕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친구들과 많이 몰려 다녔습니다. 네. 이제 중학교 때는 그렇게 군남교당을 다니셨고 또 네. 고등학교는 또 원광고등학교로 네.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교당을 열심히 다니셨나요? 그때는 네. 교당은 익산교당 네. 다녔고요. 익산교당이요? 네. 아, 예. 그때는 총부 익산교당이 원래는 총부에 같이 있었는데 예.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에는 동화병원 지금 원광 한의원 자리 네네네. 동화병원 지금 원병원 자리죠. 예. 동화병원에 와 있다가 나중에 지금 현재 익산교당 위치로 지어서 옮겼는데 아마 양산 김중무 네. 선생님께서 네. 계실 때 아닌가 싶고 아, 예. 그때는 학생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학생 활동은 네. 남자는 동기생은 아마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동기생은 학생회 네. 여자분들은 우리 동기생이 5분 있었는데 모두 출가했어요. 아, 예, 지금-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생회 친구들이 다 같이 출가를 하셔서 그래서 지금 교무가 수도원에 되신 거예요? 중앙수도원에 아마 다 계신 걸로 압니다. 그때 학생회 활동은 주로 이제 어떤 또 행사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익산집 학생회, 이리집 학생회 등등 네. 서로 뭐 체육대 하기도 하고 아, 하여간 특히 그때는 숭림사로 네. 소풍 가기도 하고 아, 하여간 재밌게 지내서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이렇게 교리 퀴즈 대회 같은 거 하셨다면서요? 그때 이리교당 교무님이 정타운 이정은 네. 교무님이셨고 예. 근데 그때
하여간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큰 규모의 교리 강연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교리 네. 퀴즈가 아니고 강연 대회였네요. 네. 그래서 그때 원망 생활을 네. 감사 생활로 돌리자 아, 원고를 써가지고 예. 양산 그때 교무님이죠. 예. 김종목 교무님 한번 검토를 거쳐가지고 나갔는데 네. 그때 내가 1등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그때 강평을 네. 민산 이중경 네네네. 제 교무님이 네. 해주셨는데 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네. 그 연단에 쓰시자마자 네. 법본만 걸치면은 네. 교무다, 어, 법사다 그러시면서 음. 칭찬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나 귀에 쏙 들어가지고 네. 오래도록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음. 내가 몇 년 전에 그 민사님, 네. 문사님, 범사님, 윤산, 또 시사님 네. 하여간 5분 정도 모시고 이제 식사 대접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민산종사께 네. 고등학교 때 교리 강연대 때 저를 그렇게 칭찬해 줘서 전문시는데 큰 힘이 됐으면 했더니 네. 민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내가 좀 봐줬네. 아. 그래서 대중이 크게 박장대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학생 때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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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성의 훈련을 통해서도 많이 출가자 나오는데 많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은 그 굉장히 힘을 얻어서 네. 출가를 할 수가 있겠다 싶고 네. 내 경험 비추어서 나도 많이 칭찬을 좀 가능하는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셨군요. 그 가사님 간사 근무는 안 하셨어요? 1년. 1년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간사는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네. 1964년 49년도에 네. 그랬는데 학기 입학하고 했는데 도양교당에 네. 도양고등국민학교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 갑자기 없어져 필요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예. 거기 때 청산 민도연 교무님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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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님이 네. 그분이 꼭 데리고 오라고 하신다고. 아. 그래서 갑자기 휴학해도 못 내고 총부터 얘기를 했는데 가서 갔는데 그때 이제 총부터 간사로 되어 있고 1년간 근무를 했죠. 아, 그러셨군요. 학창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때는 학창 시절 기억이라면은 내가 정산종사는 1959년 그러니까 원기 44년이 되겠죠. 네. 서울 가는 길에 배웠고 네. 또 그때는 태산종사 계시고 그랬는데 학창 시절에 제일 행복했고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은 네. 태산종사님을 가까이 배울 수 있다는 거. 아. 학교 다닐 때부터 묘하게 그때 태산종법사께서 그 건강관리상 지압하는 학생이 필요하다. 네. 동지가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때 그 지금 종법실 앞에 네. 공예당 네. 자리에 우리 기숙사였는데 예, 예. 그때 몇 사람이 다니면 지압엔 특히 이성국 교무 그때 지압으로 네, 다녔고 성사님도요. 네. 여기 이제 캐나다에 있는 최응진 네. 나하고 주로 셋이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인연이 돼가지고 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서 뵙고 또 지압에 대면 문답하고 그랬는데 그 힘이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생각하고 늘 지금도 늘 조속신고에 감사드리면서 네. 깊이 참 행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사님 학교 다니실 때는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셨나요? 김상익 교무, 예. 나도국, 네. 조인기, 권동원, 나 아마 그 정도가 바로 올라온 사람이었지 않나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군대 생활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형님들이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도 잘 지내고 네. 또 이제 나는 또 도중에 군대를 가서 42개월 군대 생활 해버렸으니까 네. 1년 근무하고 네. 1년 근무하고 또 다시 입학해가지고 42일 군대 생활해서
졸업을 원기 57년도 했죠, 말하자면. 네. 네. 그때는 이제 동기가 지금 교사님, 네. 또 왕산, 네. 또 작관 김현교무, 또 이제 지금 구타원 오이성 교무 예. 등등 했고 네.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사님께서는 평생을 교육계에서 이제 학술 연구를 계속 해오셨고 원불교 사상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혹시 그렇게 원력을 세우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나는 살면서 네. 내가 어떤 그 타고난 사명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네. 또 어떤 그 고비마다 도움의 성격을 주는 그 인연이 큰 인연이 계신다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내가 졸업하고 그 당시에 그 부산진 교당 부교무 발령을 받았는데 네. 거기에서 그 남자 교무가 있을 방이 없다고 네. 그런 회신이 와서 못 가고 아. 있는 차에 도서관 네. 왔다 갔다 하던 차에 네. 작고하신 지인산 네. 한정원 교대 네. 교수님을 네. 만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왜 부임지 안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니까 네. 그러면 잘 됐다. 네. 마침 대학원 추가 모집 보니까 아. 대학원 들어 공부를 해라. 그래서 아. 대학원 가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나는 공부에 뜻이 있었지만은 조금 네. 더 현장 근무하고 예, 예, 예. 하고자 했었는데 네. 또 항사님도 그렇게 권장했고 네. 그래서 1974년도에 네. 원불교 사상연구원 생겼는데 네. 간사하면서 내가 간사하고 네. 또 진사님이 한기도 박사님이 사무장, 네. 숭산 총장님이 원장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을 시작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사님 원불교학과 다니실 때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공병단 근무인 부산에서 네. 26개월 근무했을 때 그때 공병들이 월남선 많이 사망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네. 서로 안 가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공병 대대 서무를 봤는데 그때만 해도 그 상당히 뭐라고 말할까 어려운 때니까 네. 가끔 장비 분실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장비나 자재나. 네. 그래서 내가 서무각을 채워놔야 되는 게 머리 아픈 일이 많으니까 네. 내가 그 연대 그런 파병 업무 보는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머리 아픈데 차라리 월남이나 가면 어쩌냐 했더니 그 친구가 나를 정말로 추천해 버렸어요. 아. 차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내가 제대 6개월 내기로 가니까 네. 사방서 만류했지만 뺄 수가 없어. 바꿀 수 내 대신 누가 가야 되니까 네. 내 대신. 그래서 가게 됐고 그때 부산서 배를 이제 6개월로 훈련 받고 가는데 그때 부산 부두에 전속 나온 분이 항사님 또 수타원 우리 그 정화서던 누님하고 네. 경산 당시 네. 경훈이 경산정법사님 네. 세 분이 나와서 저 밑에 배가 크니까 근데 그때 만류하지 않으셨어요? 만류했는데 이미 네. 뺄 수가 없으면 어쩔 네.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죠. 배가 높으니까 어. 밑에 손 흔들고 그래서 경산정법사님 그런 기억나는데 네. 그냥 갔는데 갔죠. 가게 됐고 네. 68년도 1월 30일이 구정 설날이에요. 근데 68년 구정공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그 베트콩이라고 그러죠. 이제 지금은 네. 월남 사람들이지만은 네. 근데 그때는 베트콩이고 이라고 불렀는데 그 북 월맹 군들이 대대적인 공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투병이 모두 이제 작전 나가니까 네. 텅 비었어 본부가. 네. 그래서 행정병들을 모아가지고 11명이 팀이 돼가지고 밤중에 매복을 나갔어요. 근데 지역 이제 도표 보고 지표 보고 지도 보고 찾으니까 네. 나침반 보고 어딘가 모르겠고 나가서 어느 지역에 8시에 가서 하여간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11시쯤에 도착 매복을 하는데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칠흑같이 어둡단 말이 실감이 안 나는데 네. 숲속이고 네. 또 이제 별빛도 없는 때라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하여간 내가 이제 그 연대 본부에서 늘 상황 보고 전투 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저 직접 전투는 안 했어도 그 상황 처리는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섣부르게 대응하면 다 죽는다 11명이 이런 의식을 갖고 내가 그 분대원들한테 신신당부했죠. 네. 절대 함부로 그 크레모아라는 폭탄이 있는데 그 앞으로 15m 전방에 설치하고 앞으로 터지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이제 그쪽 그분 변축공들이 어느 틈에 그걸 갖다 우리 쪽으로 돌려놔 버려요. 한 10보 날지.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기습은 놀래가지고 탁 누르면은 그 탄약들이 우리 아군한테 터져버려요. 네.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다치고. 그렇군요. 그 상황을 많이 보고받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함부로 누르지 말라 했죠. 그랬는데 하여간 있는데 밤중 됐는데 하여간 갑자기 공격이 왔어요. 이제 네. 머리 위로 총탄이 한 20분 30분 비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 들면 총 날라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고개 숙여 있다가 있는데 그때 잠깐 총탄이 공격이 멈췄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그 파노라마처럼 스친다는 말이 책에서 봤지만 실감나는 체험을 했는데 네. 내 아기 때부터 그때까지 모습이 눈앞에 싹 스쳐가요. 그냥 한순간에 네. 눈에 싹 지나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눈물 주르르 흘리죠. 이제 부모님께 나담을 심고 드려지고 또 뭐 법진물 사원님 우리 이제 습관적으로 심고 드리고 눈물 주르르 흘리는데 참 신기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근데 정말로 허공에서 목탁 소리 들려요. 그 총알이 빗발칠 때요? 네, 잠깐 멈춘 순간에. 네. 총구 목탁 소리 텅텅텅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귀를 의심했는데 두 번째 목탁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이제 가운데 무전백이 한 명 있고 동그랗게 2인 1조로 이제 매복해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두 번째 듣고 나서 목탁 소리 들었냐 했더니 그 사람이 내 병장 고참이었거든요. 김 병장 미쳤어요? 지금 중요하사냐 무슨 목탁 소리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나보고 미쳤냐고 몇 번 미쳤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들릴 수 있으니까 귀를 쫑긋 들어봐라 했는데 내 귀에는 세 번째 목탁 소리 들렸어요. 근데 그럼 또 듣고 나서 또 물어보니 그 친구는 못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지 않겠구나 하면서 내가 얼른 그 상황 수습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전병도 부르고 말하자면은 또 이제 뭐 죽은 점검을 게 있거든요. 다 연락 체계가 있으니까 등 체계를 점검도 하고 했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공격은 아주 어느 틈인가 아까 말한 그 크레모아는 폭탄을 우리 쪽으로 근 뭐 7, 8번 가까이 갖다 두 개를 우리 쪽으로 틀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자칫 이렇게 손에 쥐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쥐고 있지 말라 했거든. 놓고 있어야 했거든. 그냥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자칫 성급하게 그걸 눌렀더라면은 우리가 11명 죽을 뻔했구나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서를 가다가 다음 재배치를 하고 상황 수습을 잘 했죠 이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보니까 주변에 이제 큰 혼해오산이라는 있어요. 우리 부대 옆에 큰 혼해오산이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자락에서 매복했는데 이제 혹시 주변에 절이 있는가 보니까 절이도 없지만은 그때 시계 보니까 2시더라고요. 목탁 소리 들렸을 때가 2시에 목탁 치는 데 없으니 되게 3시 반에 치니까 어디나. 그래서 내가 이제 참 우리 말로 법신물 사원님의 호렴 있으신가 이런 생각하면서 상황 수습에 11명을 데리고 오니까 우리 연대장과 부연대장이 대령과 중령인데 귀대복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번 수를 세봐요. 몇 번.
첫 물음이 너희들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 첫 물음이요. 그러니까 나는 하도 이제 그 놀랍기도 하고 설명이 좀 그래서 있었던 옆에 사람이 김병장 덕대고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김병장 말해봐라 그래서 얘기했죠. 네. 이럴 목탁 소리 듣고 이렇게 수습했고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네. 그 연대장이 인정하더라고요. 아, 6.25 때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불가사의한 일이. 그렇지만은 여기 전과 말하자면 그 베트콩을 사살 못 하면 사살한 걸 전과라 하고 못 하면 전과를 못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네. 전과를 못 올렸으니까 한나들 뭐 그 노력 일어라고 이제 작업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늘 감사 마음을 가지고 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신고를 드리고 그랬는데 3일째 된 날인가 네. 우리 이제 본국에서 네. 편지가 왔는데 네. 네. 기숙사 동료들한테 먼저 편지도 오고 네. 또 저 지금 정화수동에 계시는 수타원님한테 예. 편지 왔는데 네. 전 교단적으로 네. 파월 장병을 위한 세상에, 기도를 기도를 하고 하셨대요. 있다. 아 눈물이 와서 그래서 그 기도의 기운으로 예. 그 목숨을 건지실 수 있는 그런 계기. 그 문구를 보니까 정말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셨구나. 아 내가 그 기도 이력으로 살았구나. 네. 그래서 그 뒤로는 4대 불이신심은 그래도 우리가 네. 진리나 법이나 스승이나 이 교단에 네. 대한 네. 의식이 지금까지 허리도 남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6개월 근무하고 돌아왔는데 마음 가운데 화두가 내가 죽을 목숨이 살았는데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그 화두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역할을 좀 해야겠다 하는데 그때 많이 격려하신 분이 이제 우리 대산종 목사님께서 꼭 손잡고 그때 상탑 주변 돌기도 하고 예. 칭찬해 주시고 예. 또 항사님 들으시고 특히 법탕원 김희현 종사님 네. 그때 동산소는 교무를 계실 때 네. 내가 강의를 다녔는데 네. 그분이 이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네. 아 역할이 있겠다. 네.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역할을 할까 하다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월남소 체험이 이제 그러지 않았다면 학교에서 뭐 그냥 교직이 있다든가 네. 또는 평범하게 지낼 수 있는데 네. 무엇인가 두 몫을 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서 예.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활동을 네. 하게 됐다 싶어요. 그러셨군요. 네. 가사님은 북한에 네. 원불교 사상을 알리고 또 북한에서 원불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중요한 가교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분단이라는 벽을 넘어서서 북한에다가 원불교 사상을 어떻게 전파를 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분단이 되기 전에 그 북한과 또 중국에서 우리 원불교 교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려주시죠. 나는 평소에 이타원 장적조 예예. 선임 굉장히 공경하고 네. 참 감사드리는데 네. 그분은 그 아드님이 이제 영향도 있지만은 포목상 말하자면 보따리 장사 요새 같은 보따리 장사죠. 예. 하시면서 개성 지역과 목당강 지역 교화를 하셨고 특히 개성 지역에 나중에 이제 개성 교당이 생겼다가 6.25 때 이제 내려오게 됐지만은 네네. 목당강 중국의 네. 목당강 지역에다가 그때 선교소 교당이죠. 네. 간판을 걸고 했다는 얘기를 기록을 보고 그리고 감명 깊었고 네. 내가 1992년도에 그 남북 학술 토론회 때 그때 이제 장춘을 네.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장춘 종교국에 근무하는 최경선이라는 그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한테 목단강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수소문해가지고 목단강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어머니가 네. 조석으로 조그만 목판에 동그라미 그려진 시커멓게 네. 목판을 내놓고 늘 청수 떠놓고 기도를 했다. 그게 뭔지 몰랐는데 돌아가실 무렵에 가만히 불러가지고 귀에다 대고 말하기를 네. 나는 조선의 네. 불법 영의 신도였다. 오. 그렇게 운명하셨대요.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러 장춘에서 북경까지 왔더라고요. 내가 북경에 있을 때. 만나기 그 전에 만났었고 장춘에서. 근데 왜 그랬냐면은 중국에서 독립운동할 때는 우리 그 조선족 민족들이 네. 여러 그 우리 민족 종교 힘에 바탕하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 활발히 활동하면서 또 이제 중국도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중국에 대한 또 도움도 주었고 그랬는데 광복 이후에는 중국에서 중국 인민정부죠. 그때는 이제 소수 민족들의 종교 활동을 분파주의 또는 종파주의를 해가지고 막았어요. 아, 인정을 안 했군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5대 종교만 허용을 해요. 이제 불교, 도교, 회교,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5대 종교도 중국인에 의한 그 지도자, 선교사, 승려랄지, 법사랄지, 목사랄지, 신부랄지 중국인에 의한 그 종교 활동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좀 배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또 이제 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 활발히 활동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임종을 무렵에서 아들이 귀에다 대고 그런 말을 했지 않는가 싶은데 그 너무나 마음 아파서 사실은 내가 중국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를 갖게 되고 또 목단강 지역에 그 유적을 좀 찾기도 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그걸 못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가 목단강 우리 교당 자리를 찾고 또 그 자손들이라도 여기 다시 또 인연이 되게 하는 그 작업 모든 것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분단 후에 그 북한의 원불교 사상이 전해지지 못하고 맥이 끊겼었는데 왜 북한에 이제 그 우리 사상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또는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걸 보고 머지않아 남과 북 관계도 개선될 날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8년, 89년 계속 구라파에서 동부, 헝가리, 폴란드에서 이런 사태를 나고 또 이제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북한에 관한 그 서적들 좀 나와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정성철 박사가 쓴 조선은 실학사상이라고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걸로 기억되는데 주체사상 비판론이라는 책도 있었고 그래서 몇 가지 책을 서울에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미 출판되어 있는 책이니까 몇 가지 사다가 쭉 보니까 북한에 대한 그 중심 사상이랄지 흐름을 되게 윤곽을 잡았죠. 그래서 북한 학자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묘하게 90년 3월인가 4월 되니까 8월에 제3차 조선학 학술 토론회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고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조선학 학술 토론회. 그런데 묘하게 그 초청장을 내가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이제 우리 정부 기관에서는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학술 대회 주관처가 좀 이렇게 북에 가까운 단체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채널로 가지 말라고 권장이 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북한에 끌려갈 것도 없고
나는 8살 때 유교도 체험했고 또 이제 월남소 16개월 근무도 해봤고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꼭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당시에 여러 기관에다 전화도 하고 했는데 나만 그러자 여러 사람이 그런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동숭동 그 서울대학 자리에가 학술진흥재단이 있었어요. 아, 그 강당에 모였는데 100여 명만 모였죠. 전국 교수들이. 네. 모두가 다 요청했죠. 막 나도 나가 발언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90년 8월 2일 2, 3, 4인가 하여간 3일 동안 학술 회의가 있었는데 모두 남북한 학자가 처음 만난 자리라 관심이 높았죠. 네. 그래서 가게 됐는데 허가가 한 3일 내외로 났는데 그때는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서를 내야 됐어요. 아, 그 갔다 온 뒤에는 접촉 신청 결과 보고서 내야 되고 예. 그 철저히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광복 이후에 네. 그 50여 년 만에 만나게 되니까 이 온불교 자료를 갖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교화부장이 효산 조정근 종사님이시고 그때 과장인가 차장이 왕산 지금 성도정 예. 교무님인데 얘기를 했죠. 네. 이 효산 종사께서 많이 가지고 와서 그래서 내가 그 전서 10권을 무겁지만은 네. 무거운 날씨에 10권을 내 가방에 넣고 갔어요. 예. 갔는데 나는 관심이 어떻게 하면 북한 학자한테 네. 전서를 전해줄까 예. 관심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 학자한테 한 걸 줬고 예. 그 다음에 학술 토론회 때 보니까 한숙일이라는 그 북한 학자가 발표했는데 내가 아는 대로 예상한 대로 네. 그 수령 중심으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죠. 예. 왜 그 수령론만 얘기를 합니까? 네. 어? 주체는 마로가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좁은 의미 아닙니까? 내가 네. 딱 얘기했더니 그분이 처음이라 남북한 학자 네. 처음 만나서 어색해가지고 네. 아 우리네 방법이 다 있습니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근데 우리 철학 종교 분과에 북한학자 도움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저분들에게 우리 전서를 전할까 하다가 실제로 내가 그분들 뒷자리에 앉았고 또 화장실 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예. 한나절래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네. 오후 그 휴식 시간에 네. 또 따라가니까 네. 화장실에 나오면서 네. 그 박승덕이라는 분이 이제 한숙일 박승덕인데 네. 근데 그 박승덕이라는 분은 이미 그 신문에서 봤는데 북미 기독 실업인인가 초청으로 미국을 다녀왔었어요. 네. 근데 신문에서 봤거든 이름을. 네. 네. 근데 그분이 나오다가 화장실 나오다 딱 돌아서더니 선생은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이 있어 쫓아다니는 거요? 그러니까 딱 정색을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당황하지 않고 네. 몹시 안타까워졌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 좋은 주체란 말을 왜 좁겠습니까? 아. 그랬더니 그분이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러면 선생은 종교적 측면에서 네. 주체란 말을 쓰자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 당차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아, 참 그게 기적이에요. 딱 얼굴 펴더니 아, 그거 잘 됐수다. 우리 그러지 않아도 마침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우리 종교 얘기 좀 실컷 합시다. 그래서 아니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는 아편이나 해서 싫은 줄 아는데 네. 아 종교 얘기를 해도 됩니까? 했더니 아니 괜찮습니다. 오. 그러면서 지금 근래에 동구, 헝가리, 폴란드 네. 등에서 사회주의 국가 무너진 걸 보고 우리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 이념이 아무리 훌륭해도 종교 이념을 능가할 수가 없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 이분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수다. 아,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그래서 이제 그럼 좋수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내가 준비한 대로 네. 주체란 말을 넓게 좀 써야 될 것 같다. 네. 가장 기본은 정신 주체가 아니요. 네.
또 그 다음에 생활의 주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네. 또 경제도 주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네. 우리는 이제 그런 우리 원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특히 대산종사 법문도 있잖아요. 네. 얘기를 하면서 주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일장 좀 네. 토론을 했는데 네.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면은 귀에 있을 때마다 수령 중심 얘기하니까 오해를 하고 의미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했더니 네. 그럴 수도 하면서. 근데 이제 한 10여 번 얘기하니까 시간이 다 끝났죠. 휴식 시간이. 예.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 네. 어쩔 수 없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담긴 책이 있습니다. 네. 책 좀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은 네. 한국에서 난 원불교 교전이요, 경전이요. 네. 그러니까 원불교 믿으란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면 보고 필요 없으면 버려도 상관이 없어. 우리 좀 봅시다.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얼른 와가지고 마침 2권 가지고 갔으니까 내가 개교 동기하고 네. 강약 진화상요법 사은 그 구군편의 건국문 네. 부분 얼른 좀 접어서 네. 주었더니 네. 내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분들이 학교에서 애들이 그 만화책 네. 책상 밑에 놓고 보듯이 남들 발표할 때 오후 발표할 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번에 보는구나 했는데 그 3일째 되는 날 박승덕 그분이 네. 이제 첫 발표인데 네. 연달에 딱 쓰시더니 네. 이번에 네. 조선학 학술 토론에 와서 크게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게 오. 나는 정말로 네. 내가 책 줘서 그런 줄 알고 종교 서적 네. 땀이 팍 난 것 같아 그때 네. 긴장돼가지고 네.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는 말 귀가 쫑긋하고 이거 큰일 났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 하는 말이 네. 이 자리에 원광대학교에서 와 계신 분이 있는데 네. 원불교를 알게 된 것이 오. 충격적인 일입니다. 크게 당차게요. 네. 이게 사람들이 그 박승덕 그분의 이름이 알려진 분이나 그 발표장 꽉 찼어요. 네. 이 사람들이 그냥 정말 숨소리 안 나게 그냥 정말 놀라 순간적으로 정말 놀라가지고. 그러셨겠어요. 그래도 이제 세 번째 말하기를 네. 이제 북조선 돌아가면은 원불교 사상은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발표를 하더라니까요. 그 다음 나는 너무 그때는 좋아도 한이에 안도 숨을 쉬고 네. 그래서 그분이 나는 발표 시간 언제 흘러간지 모르겠고 하여간 그렇게 발표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기독교 신학대학에서 온 분 한 분이 아까 원불교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갖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의 정신은 좋지만은 유일신은 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무 말도 못 안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른 분이 또 이제 네. 천도교 관심 갖기 바란다 그러니까 북조선에 청우당이 네네. 있습니다. 천도교 중심 연구원 네네네.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그분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끝나니까 내가 이제 그 러시아 10권 중에 러시아 학자 1권 주고 네. 또 북한 학자 2권 줘서 7권 남았는데 내가 네. 다 7권 다 가지고 갔죠. 네. 발표장에. 네. 그랬더니 여러 그 세계 각지에서 온 한국학 학자들이 네. 원불교 그 경제 어디 있을까 좀 봅시다. 네. 7권 다 주고 아. 모자란 사람이 이제 적어갖고 와가지고 네. 교화부에서 얘기하고 나중에 보내줬는데 세계적으로 한국학 대회에 가면은 외국인도 한국말을 참 많이 다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와서 배운 사람도 있고 또 평양에서 배운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91년도 11월에 또 이제 오사카에서 다른 학술 토론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그 아까 말한 박승덕 네네. 그분이 단장으로 교수님이신 거죠? 네. 네. 사회과학원 교수요. 네. 그분이 단장으로 북한 대표단 인솔로 온다고 네. 일본에 이제 지인으로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급히 서둘러 갔는데 그게 일본에 그 내가 활동한 단체가 국제 고려학회인데 거기 너무 고맙지요. 네네. 거기다가 그래서 북한 학자들과 우리 남쪽 학자들을 같이 한 호텔에 배치해줘서 한 근 일주일을 같이 지냈죠. 그러면 늘 아침에 오사카성 산책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제자를 기르겠다.
책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통일부 허가 받아가지고 우리 교전을 그대로 아마 근 50여 권 많이 보냈으니까 보내고 또 사전, 네네. 사전을 요청하더라고요. 원불교 사전이요? 원불교 사전과 종교 사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원불교 사전, 영어 사전, 또 불교 사전, 또 기독교, 뭐 천주교, 하여간 그런 등등의 유교 사전 등등의 사전을 구해서 일본을 거쳐 보내줬죠. 통일부 허가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때가 몇 년도였나요? 91년도, 이제 90년도에 처음 만났고, 네. 91년도에 두 번째 만났고, 네. 그 뒤에 11월이었으니까 92년도 3년, 4년 계속, 한 2년 계속 보냈고요. 일본에서 그 고려학회 본부에서 참 고마운 것이 그걸 보고, 우리 남쪽, 우리 한국과 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 일부도 있고, 이렇게 이제 소규모 모임을 조직해 가지고 한 40~40명이 모여서 92년, 3년, 4년, 5년도까지인가 이렇게 한 3~4년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북경에서 학술 토론을 열었어요. 남북 학자 학술 토론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도 주기도 하고 설명도 해서 이해를 해서 그분이 아주 그 원불교 사상에 대한 연구 가치를 느꼈고 그분 말이 자기를 원불교 선교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승덕 그분이. 그리고 네. 그분 제자, 네. 제자를 이철호라고 제자를 양성해서 사회과원에서 네. 김일성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네. 황장엽 남하하기 전까지.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그런 그러니까 걸 원불교 영향이 사상에 있다고 대한 봅니다. 강의를 직접 북한에서 했다는 얘기네요. 그 아까 그 제자를 예. 불러서 이철호 예. 그것은 몰랐는데 네. 황장엽 박사가 97년 12월 7일인가 남하했거든요. 네. 2003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 남북 민간교류 민화협이라고 민간교류 그 차원에서 금강산에서 모임을 했는데 네. 제가 3번이 갔었어요. 예. 2002년도인가 갔을 때 우연히 북한 대표단 한 사람 만나게 됐는데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네. 그분이 원불교를 잘 알아요. 나는 이제 내가 먼저 소개를 하거든요. 네. 원불교 대표단 누구라 했더니 네. 그분이 우리는 원불교 잘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합니까 했더니 네.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배웠수다. 그래서 네.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가 북조선에 원불교 자료를 보낸 사람이니까 네. 궁금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면서 어느 대학에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했더니 김일성 대학 철학부 다녔는데 그 아까 이철호 네. 교수로부터 배웠다고 그래서 어떻게 잘 압니까 그랬더니 그분하고 그 나이 차이 별로 없어 친구처럼 지냈대요. 그분 집에 가기도 하고 네. 잘 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박승덕 제자란 걸 확인했고 그때 이제 그 조합의장이 월상 김일상 교무, 네. 나상호 교무를 같이 갔는데 그분도 네. 확인하고 그랬죠. 이제.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원불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뭐라고 하던가요? 첫째는 예. 내가 그 원광과 또 신문도 가끔 몇 번 썼는데 네. 우리 민족의감 종교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신 없는 종교고 그냥 신을 싫어해요. 92년도 8월에 그 국제 고려학회 모임을 북경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항산 종사님들 같이 모시고 갔었거든요. 네. 정성철 박사를 처음 만났죠. 그분이 이제 만나면 이제 원불교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네. 나는 항상 전설을 갖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전설을 딱 내놓으니까 넘겨보더니 예. 물질이 개벽되지 정신을 개벽되지 무슨 말이요 물어봐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얘기를 해주랬더니 딱 듣더니 이제 보니까 원불교에서 물질을 중시하네요 그래요. 물질이 나오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쭉 보더니 원불교는 신을 존경합니까? 그래서 신을 존경 않습니다. 진리를 우리는 숭배한다 그랬더니 네. 신 없는 종교가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교전을 보시는 또 이제 우리 이론상 진리며 쭉 몇 가지 설명했죠. 네. 그때 쭉 보더니 그러면은 원불교를 세운 그 설립자 네. 그때 이제 대종사죠. 네. 는 숭배합니까? 해서 우리는
공경한다고. 물론 숭배말 쓸 수 있지만은 공경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기념상이 있습니까? 불상처럼 있냐고 물어봐요. 네. 우리 저 대종에 나오는데 기념상을 설치할 수 있으나 숭배하지는 않는다겠습니다. 네. 그 정말 그러냐고. 내가 그래서 이제 열려가지고 실시품 찾아가지고 예, 예. 대종에 보여줬더니 네. 아 그러면은 원불교는 신음 종교가 맞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야말로 연구할 가치가 있수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행들한테 원불교 연구 좀 쉽게 잘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게 됐고 이게 민족의 종교, 신음 종교이고 또 사상이 불교를 현대화했다는 거에 대해 관심도 갖고 그리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특히 은을 사상을 강조하고 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 원광과 신문에 네. 발표한 바 있어요. 네. 지금도 아마 관심 갖는 사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 북한은 사실은 종교적인 그런 그 자유가 없고 굉장히 그 제재가 큰 걸로 아는데 물론 이제 한국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원불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 원불교 사상이나 원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내가 꼭 이 기회에 하고 싶은 말은 네.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네. 미국이랄지 여러 나라 서방 국가에서는 종교 자유가 없다고 지적하는데 네. 종교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문을 확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조선에서도 종교를 선제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그런 사유가 있고 중국에서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불교나 도교나 회교나 천주교, 기독교 등만 인정하고 또 특히 다른 나라 선교사관 활동은 좀 억제하거든요. 네. 종교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네네. 자기 민족, 우리 원불교도 마찬가지고 자기 나라에 교민하는 건 좋지만은 한민족, 한나라 그러니까 교민 위의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 금지해 있어요. 그 이유가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소수민족 지금 55개 소수민족이니까 소수민족 그 통치에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중국의 종교국에 종교연구 중심 우리 같은 종교연구소가 있어요. 한번 방문했는데 2000년도에 보니까 그 전에 90년도에 방문할 때는 없었는데 소수민족 종교연구소가 생겼더라고요. 말하자면 지금 신장이랄지 네. 그런 뭐 티벳이랄지 결국 불교나 또는 회교라 종교 신문을 가지고 중심을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민족 종교 중심 종교와 이념을 신앙체를 알아야 된다 연구를 하는데 북조선에서는 이제 다른 종교 물론 기독교랄지 천주교랄 여러 종교도 자체적으로 활동해요. 그러나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원불교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학술적으로 또 교류를 한 이후에도 우리 총부에서 뭐 공익복지부에서 또는 교화부에서 도쿄 운동하니까 여러 가지 그 신앙 활동을 간접적으로라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하고 있다고 봐주고 있어요. 또 입교원 사람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